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조문하기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방북했습니다. 조문단 일행은 평양까지 육로로 이동해 북측 인사들과 만나고 오후에 조문을 한 뒤 내일 오전 8시께 개성을 거쳐 귀환할 예정입니다. KT가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즉시 폐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은 KT 투지 가입자 900여 명이 투지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가 지난 24일까지 45억 원을 모금해 사상 최대 금액을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구세군은 아직 정산되지 않은 23, 24일 서울 지역 모금액까지 더해지면 올해 모금액이 총 4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린벨트 보금자리 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이 주변 시세 대비 분양 가격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5년 의무 거주 기간을 주변 시세와 비교해 5년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또 후속 조치로 현행 7년에서 10년인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내구재 주문 등 지표 호전을 계기로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기다리던 산타가 내려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거였는데요. 하지만 유럽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는 여전한 가운데 이제 2011년도 거래일을 한 4거래일 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좀 한산한 모습이고 오늘 국내장 역시 쉬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어떤지 먼저 코스피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85포인트 오른 1873으로 장을 출발했었습니다. 장 초반 하락 반전에서 1860선을 두고 공방을 펼치는 모습인데요. 장 초반에 팔던 외국인이 오전 중에 순매수로 돌아섰지만 오늘 기관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수는 하락세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3,000계약 매도하고 있다는 점도 역시 지수에는 부담이 되고 있고요. 연기금이 33거래일 만에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6거래일 만에 순매도하고 있다는 점 부담스럽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4.20포인트 오른 506.38로 출발을 했습니다. 닷새 연속 상승을 시도하는 듯 싶었는데 오후 들어서 아래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하는 모습인데요. 개인만이 순매수하고 있는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이 185억 원 팔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0억 원, 69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은 1원 90전 내린 1,148원 50전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1,145원선까지 하락할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어서는 오름폭이 꾸준히 늘어났고요. 현재는 또 1,150원선 위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입니다. 현재 환율은 2원 65원 상승한 1,153원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환율까지 지금 현재의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요. 여의도 연결해서 애널리스트 마감 전략 듣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투자전략부의 서동필 수석 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2011년도 거래일이 이제 오늘 포함해서 한 4거래일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조금은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거래량도 좀 한산한 것 같고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네, 이제 연말을 앞두면서 시장 자체는 좀 소강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 투자들이 오랜만에 주식을 사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오늘과 내일 사이에 주식을 사야지 배당을 취할 수 있다는 일시적인 그 배당을 취하려는 자금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연말로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추경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일정 부분 차익실현을 하겠다는 우세한 그런 투자 심리가 지금 시장을 조금은 조정권에 머물게 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유럽과 미국 증시가 쉬어갑니다. 때문에 내일장 또한 좀 지지부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이슈라든지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연말로 가게 되면은 지표에 대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눈여겨 볼 만한 경제 지표라고 한다면은 미국의 이제 소비자 기대 지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소비와 관련된 지표가 양호한지 이런 점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됩니다.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기 선행 지수는 약간 좀 아래로 흐르고 있는 구간이어서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더 악화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시면 연말까지의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데 좋은 힌트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소비 관련 지표, 그다음에 중국과 한국의 경제 성장 지수 이 점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배당나기를 앞두고 매수가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지수가 이 정도 선방하는 거다라고 앞서서 좀 분석을 해주셨었는데요. 오늘 이제 마감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마감 전략 좀 구체적으로 짜주십시오. 예, 연말로 갈수록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시장이 이렇게 분주한 모습을 볼 가능성은 낮고요. 그리고 뭐 배당을 취하시려고 한다면은 뭐 오늘 내일 사이에는 주식을 사셔야 될 텐데 뭐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배당 나길래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 단기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전략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때 배당을 취한다기보다는 배당이 떨어진 이후에 주식을 사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하지만 연말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가져가시기보다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하고 현금을 보유해서 내년으로 넘어가시는 그런 전략이 이번 주까지는 유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반등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일단 거둔 수익은 좀 차익 실현하고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대투증권 서동필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오인오색 투자 전략 살펴볼까요? 5분의 투자 전략 색깔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십시오. 예, 5분의 오인오색 투자 전략 지금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전략부터 좀 살펴볼게요. 김민수 차장께서는 미국장이 이제 휴장에 들어가죠. 소강 상태를 보일 것이다 때문에 대응 전략은 들고 있는 종목들을 보유하는 게 맞겠다. 그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하나대투증권 최종대 차장께서는 미국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반등 가능성을 점치시면서 대형주 위주로 분할 매수가 맞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의 리서치 부문의 신송용 대표께서는 연말까지 투자 심리 저해 요인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신 건데요. 2012년 대비한 포트 재편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고요. 교보증권 목동지점의 이진행 지점장께서는 해외 증시 휴장 영향을 받아서 관망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배당락을 감안한 매수 관점은 유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현대증권 마포지점의 이승태 과장은 주식 비중을 축소하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1850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락 시에는 매도, 지지 시에는 분할 매수로 대응해 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5분께서 관심 종목으로 어떤 업종들 종목 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수 차장은 IT 업종을 가장 탑픽으로 꼽으셨어요. 그중에서도 삼성전기와 하이닉스에 초점을 맞추셨고요. 자동차 중에서는 현대차와 한국타이어를 꼽으셨습니다. 최종대 차장께서는 은행 업종을 가장 선두에 두셨고 유통과 IT 쪽도 보시는데요. IT 쪽에서는 반도체와 TV 쪽 부분에 집중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운수장비, 화학, 정유, 철강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신승용 대표도 살펴보죠. 비중을 좀 자세하게 나눠주셨습니다. 일단은 IT 쪽으로 30% 가장 큰 비중을 실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의견을 정리하셨고요. 중국 관련주 20%, 또 타이어 관련주 20%, 현금은 한 30% 정도가 맞겠다 하셨는데 조금은 보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진행 차장님, 지점장님 또 업종별 전략 보겠습니다. IT 역시나 또 들어있고요. 금융, 건설, 기계, 화학, 바이오까지도 정리를 하셨고요. 이승태 과장님은 LTE 관련 통신주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분의 의견을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은 오색 SK증권 종각지점의 김민수 차장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SK증권 종로지점의 김민수 차장님이 지금 현재 화상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의견 듣기에 앞서서 지난주 동안 어떻게 투자 의견이 변화가 됐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12월 20일장에서는 이렇게 대응 전략 말씀을 하셨네요. 빠르게 안정리되고 있다. 김정일 사망 직후의 주가 흐름을 보신 건데요. 1790에서 1800선 저항대로 인식을 하고 1820선 복귀 전까지는 일단 관망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21일에는 강한 추세 되돌림이 나오고 있다. 1850선은 저항이 되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22일에는 1850선에서 눈치 보기가 나오는데 기간 매수하는 종목들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었고요.
주셨고요. 23일에는 변동성이 축소가 되는 구간이다. 강세 기조는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었습니다. 이제 오늘 전략인데요. 미국 휴장 속에서는 일단 소강 상태가 지속이 될 것이다 하셨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대응해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차익 실현하기보다는 보유해서 연말을 잘 정리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오늘 전략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일단 오늘 시장 흐름들이 예상보다 좀 많이 무겁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그 오늘 추가적인 어떤 해외에서 나올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많이 약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변화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오늘 그 미국이 그 성탄절 휴가로 휴장이다 보니까 어떤 그 눈치 보기의 흐름들 계속 이어지면서 어떤 시장에 대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번 주 이제 배당이 이어지면서 이제 연말을 2011년도를 마감하는 흐름이 나올 거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 배당 흐름 때 일단 그 28일 날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그 배당락이 보통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한 1.2%대, 1.3%대 정도 부분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세는 단기적으로 복귀는 가능할 가능성을 일단 무게를 두면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먼저 어떤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매물이 나오는 현상들, 특히 기관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조금씩 유입되는 현상들 쪽으로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 어떤 민감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배당 흐름들 확인하고 그리고 특히 연말에 나타날 수 있는 또 기관 중심의 윈도우 드레싱까지 생각해본다고 한다면 일단 민감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아니라 일단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일단 그 매수세 흐름들을 좀 체크하는 전략들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추가 매수를 얘기하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투자 전략, 마감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예, 일단 지금 흐름에서는 이제 그 종목들 이제 추가 매수 흐름보다는 이제 일단 어느 정도 좀 갖고 가는 종목들 중심으로만 보자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그 시장이 이제 내년 흐름들 초반에 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어떤 모멘텀들을 조금 상실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일단 그 보유 종목 중심으로 갖고 가는 전략이 좀 더 맞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특히 이제 배당 관련된 쪽으로 조금 더 종목을 좀 챙기시면서 들어가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 시세 흐름들에 너무 민감해하지 말고 오히려 배당락 이후에 주가 흐름들에 다시 재탄력이 보일 수 있는지 여부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체크하면서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유 중심의 전략 쪽에 다시 초점을 오늘도 맞춰드리고 싶습니다. 예.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내일까지 주식을 좀 사닫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관심 종목으로 주시 종목이 있으실까요? 일단 그 종목들 중심으로는 그 단기적으로 4% 5%의 배당을 준다라고 하는 종목들을 굳이 무리해서 오늘이나 내일 따라서 추격 매수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배당이 끝난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그 배당 이상의 어떤 하락률을 보이면서 단기 모멘텀이 좀 단기 모멘텀이 약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강하게 매매하기는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오히려 그 내일 같은 경우도 배당 이상으로 주가가 강한 상승률을 보인다 그러면 오히려 배당보다는 차익을 먼저 챙기는 전략이 좀 더 낫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28일에 배당락이 발생할 예정이지만 그보다는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지수는 탄탄한 움직임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앞서서 전략을 짜주셨었는데요. 수급 상황 좀 봐주십시오.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 선물 쪽에서는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지수 역시 좀 부담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최근에 지난주까지 계속 이끌어져 왔던 급주된 흐름들이 외국인들 쪽과 이제 기관들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유입됐던 모습들인데 일단 그 오늘 같은 경우 기관들이 매도세로 전환되는 모습이고요. 거기다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는 유지가 되는 모습들인데 말씀하셨듯이 선물 중심으로는 오히려 또 매도세가 진행이 되면서 어떤 그 포지션 상이 이제 약간 중립적으로 좀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흐름 쪽에서 왜 굳이 오늘 같은 경우 선물을 매도를 좀 강화하느냐에 대한 모습들은 아직 어떤 그 중요한 모습이라고 어떤 그 강한 모멘텀이라고 좀 생각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특별한 그 흐름들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나오는 어떤 천재적인 매도세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오히려 특별한 어떤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은 내일 다시 선물 매수를 다시 매수하면서 시장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탄력과 관련돼서 시장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연기금이 최장거래일 사주다가 33거래일 만에 오늘은 순매도를 보여주는데요. 이 같은 흐름은 크게 짚을 부분은 없는 건가요?
예, 일단 연기금 쪽에서 뭐 오늘 나왔던 얘기는 뭐 33일 만에 매도 전환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액 자체가 뭐 70억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연기금 매매 자체가 이제 매수나 매도 금액 자체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큰 지금까지 이어졌던 매수 매도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 굳이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굳이 며칠간 연속으로 샀느냐의 흐름보다도 어떤 중요한 역할들, 특히 시장이 어떤 충격을 왔었을 때 그에 대해서 소화를 할 수 있는 역할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연기금을 해줬던 모습이기 때문에 연기금에 대해서의 어떤 매도 전환 때문에 어떤 그게 크게 신경을 쓸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이제 업종별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관심 업종이라든지 구체적인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오늘 강조드리는 관심 있는 업종 쪽으로는 이제 두 가지 업종 쪽으로만 압축을 시켰습니다. 특히 시장 흐름들이 그렇게 강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지금 시장에서 주도적인 종목들의 업종들의 흐름들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IT 업종 쪽에 삼성전기와 하이닉스를 말씀드렸었는데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대한 후원 효과라든가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중심으로 수급세가 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특히 여타 해외 업체들에 비해서는 지금 당장 나오는 실적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개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주목해야 될 업종과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 업종이고요. 현대차와 한국타이어를 꼽았습니다. 특히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근에 모습 보게 되면 원자재 가격에 대한 하락세에 대한 비용에 대한 절감 부분들 그리고 오히려 가격을 인상을 했었을 때에 대한 추가적인 수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눈여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쪽에서도 물론 그 타이어 업종 쪽이 조금 더 유명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 중에서 오늘 현대차만이 유독 좀 강한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라든지 기아차는 1% 정도나 조정이 나오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일단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떤 업종 대표주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좀 강한 모습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시장이 좀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좀 크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업종 대표주에 대한 시각들이 좀 더 커지고 나머지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계속 기관들 매도세와 함께 조금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왔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떤 업종에 대해서 확산을 시켜가는 전략보다는 어떤 될 만한 업종의 대표주 중심으로 종목을 좀 추리는 그런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아까 IT 업종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삼성전자가 아니라 하이닉스와 삼성전기를 제시하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 물론 업종의 대표주입니다. 업종의 대표주라고 하더라도 그 안쪽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여력보다도 일단 삼성전자가 이끌고 나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범위들, 특히 삼성전기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업황의 추가적인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들로 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한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매수세보다도 어떤 약간 단계가 아래쪽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SK증권 종로지점의 김민수 차장과 함께 5인 5색 전략 잡았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현재 국내 증시는 소폭의 약세를 보입니다. 선물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현준 연구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구원님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는 65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하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3,300 계약을 매도합니다. 선물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코스피 200 선물이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요. 장중에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원인은 일단 외국인 선물 매도가 3,300계약 정도 출회되면서 시장에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에 일단은 그 베이시스는 크게 나빠지지 않고 한 중립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1포인트대에서 움직이면서 프로그램 매물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외국인 선물 매도에도 불구하고 투신 쪽 그리고 기관 쪽에서 현물 매도가 나오면서 베이시스에 좀 균형이 맞춰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차익 쪽에서는 한 55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선물 매도 같은 경우는 지난주 다시 좀 매수로 돌아섰었기 때문에 이 정도 물량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부담이 되는 물량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이제 유럽 재정위기나 어떤 글로벌 증시 시스템 리스크가 다시 증가했을 때 외국인 선물 매도가 더 출하될 수 있다 있는 것이 좀 부담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 모레부터 이제 배당락이 종료가 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배당락 종료 이후에 이제 기관이나 차익거래, 매도 차익거래액이 국가기관이 한 8천억 정도 가지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조 원 이상씩 매도 차익거래 여력이 있는 가운데 외국인 선물 매도가 이제 출회가 되게 이제 좀 더 강력하게 출회가 된다면 앞으로 그 배당락 이후에는 매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외국인들이 3,300계약을 팔면서 현재 선물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망세가 짙게 깔리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흐름은 부담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고요. 단기 포지션이 하락 쪽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결제 약정은 오늘 좀 증가하는 움직임인데요. 마감 전략 좀 짜주십시오. 네, 일단은 그 연말이고 또 그리고 그 수급적으로 좀 지수 하락을 좀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 받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장중 흐름은 일단은 현재 지수대에서 크게 변동을 보이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외국인 선물 포지션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봤을 때 아직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중립적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옵션 쪽에서 외국인이 좀 콜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옵션 오히려 매수하고 있는 등 일단 옵션 쪽 하방 포지션을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 수급 쪽으로 지수 하락을 받쳐줄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일단은 미국 경기 모멘텀이나 아니면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단을 조금 막아두고 좀 플레이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마감까지 좀 급격한 변화를 점치지는 않으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IBK증권 투자전략팀의 김현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장 전략 짜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들, 내리고 있는 종목들 눈에 띄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봅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지금 화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지금까지 장은 관망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소폭의 조정이 나오는데요. 오후 시장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약세를 타고는 있습니다만은 시장의 조정이 계속해서 더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어떤 체감적인 것은 상당히 좀 상황이 안 좋은데요. 이것은 이제 시장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폐장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시장이 거의 끝났고 이제는 3일 정도, 3거래일 정도 남은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그 전반적으로 관망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규 자금 유입도 없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소강 상태를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의 종목들 진행 특성을 자세히 보시면은 시세의 연속성이 굉장히 부재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주가가 오르면은 그 다음에 추가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매도에 밀려서 흘러내려버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대응하기가 되게 까다롭고 저가 매수를 철저하게 해야지만이 지금은 조금이라도 수익을 주는 편이고 추격 매수를 했을 때는 바로 급락이 나와버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왕에 저점 매수를 하시면 더 좋지만은 또 지금 일부 상승 나오는 종목들이 대부분 정치인 관련 테마나
정책 관련 테마주들이 지금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어느 정도에 따라붙는 현상으로 매수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매수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또 감안한다라면은 약간의 추격 매수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역시 분할 매수겠습니다. 바로 돌파가 나오더라도 대처를 할 수 있고 더 밀리더라도 그가 타이밍을 잡아서 분할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을 써가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시세의 연속성이 부재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저점 매수를 하시되 분할 매매로 접근을 하시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들 오늘 빠졌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이 시간 눈에 띄게 오르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있을까요? 먼저 핫한 종목들부터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사실상 주가는 아침 대비해서는 다들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슬금슬금 흘러내린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시장의 에너지가 약합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오늘 대부분 다 테마 종목군이고요. 오늘 테마 종목군 중에서 오르는 종목 중에 특징주는 오늘 가장 첫 번째로 윌비스가 있겠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지금 취업 활동 수당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윌비스 같은 경우에는 경찰 전문 학원이라든지 공무원 전문 준비 학원을 운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정책 관련 수혜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가 아침에 상한가 쳤다가 대부분 다 밀린 상태고요. 현재로서는 5%대까지 상승폭이 축소된 상태입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상승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지금 정책 관련 종목들이 얼마나 그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스페이스도 오늘 노인복지 관련 정책 관련해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이 종목도 밀려나면서 보합선까지 밀렸고 지금은 약간 낙폭을 줄이면서 이제 회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앞에 그 시세의 부재라는 부분이 이런 데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종목들도 많이 밀렸다면은 거기서 저가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은 지금 한참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상승이 다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진로봇 금요일 날은 제가 이 종목이 홀드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빠지니까. 근데 지금은 또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종목도 그 유진로봇 자체가 그 5세 이하의 그 학습을 도와주는 그런 그 로봇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저출산 관련 정책 관련주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틀간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반전을 하고 있고 지금은 상한가를 기록하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금세 반전 포인트 잡고 흐름이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듯 하고요. 분위기는 상당히 좋게 형성되고 또 주가의 반등이 저렇게 나온다는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책 관련 테마주들 정말 장중 변동폭이 굉장히 큰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윌비스와 바이오스페이스는 상한가 갔다가 지금은 좀 상승폭을 줄인 상태고 유진로봇은 지금까지도 강합니다. 상한가 안착이 된 상태고요. 자, 이번에는 콜드한 종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따른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될 종목들이 있으면 함께 좀 언급해 주십시오. 네, 콜드 종목은 오늘 대우조선해양 같은 조선주를 먼저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그 전 세계 각국에서 수주를 했던 드릴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잇따르게 계속 수주 취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금에 대한 부분은 발주한 회사에서 손해를 봐야 되겠지만은 그 금액을 손해보면서까지 수주 취소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운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전 세계 경기가 침체되면서 조선업종들도 상황이 좀 악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전체 조선업종들이 전체 하락이 다 나오고 있고요. 현재도 4% 가까이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 크게 반영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방향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유진기업이 오늘 하락이 상당히 큰데요. 유진기업 같은 경우 약 지금 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하이마트하고의 분쟁 관계 때문에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하이마트의 지분 매각 부분의 메리트가 이제 점점 사라지면서 지금은 상승폭이 축소되는 상태고 또 최근 이틀 사이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급락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저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가의 흐름이 당분간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인포피아가 있는데요.
인포피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바이오 테마입니다. 바이오가 아닌 헬스케어 테마 쪽인데 최근에 연속 상승이 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점 찍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부터 금요일부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약 한 11%, 12%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이틀째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접근 방식이 잘 가는 종목이 단기간에 조정을 받았을 때 저가 매수를 하시면 참 좋다. 이렇게 지금 기준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을 한번 넓을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아까 제가 원고를 쓸 때만 해도 25,500원에서 1,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제시하는데 가격이 조금 높아져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조정을 받은 상태니까요. 그리고 목표가는 24,000원 정도, 그 다음에 손절가는 19,000원 정도로 그렇게 잡도록 하고요. 당분간은 이 헬스케어 쪽의 관련주들이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든지 또 인포피아라든지 또 바이오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노인 복지 관련 정책으로 유명한 주식으로 꼽히는 뭐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매수가 많이 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좀 가져주시고 다만 이제 대형주를 거래하시던 분들이라면은 지금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므로 아무래도 배팅 비중을 줄여서 접근하시는 이런 전략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이 바이오 산업에 투자한다 하면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최근 상승이 좋았다가 이틀째 좀 조정을 받습니다. 이 같은 때 좀 매수해봐도 괜찮겠다 하시면서 인포피아를 주셨었고요. 앞서서 대우조선 해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을 중심으로 대우조선주들이 3% 정도 급락세가 나오거든요. 이 정도가 바닥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최병곤 위원님은 당분간 조선주 힘들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가 계속해서 급락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계속 업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돼서 주가가 계속 약세를 탔었거든요. 하지만은 주가가 바닥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주가가 상승을 할 만한 요소는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주가가 더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당분간 침체를 좀 크게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현대중공업 기준이라면은 대략적으로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31만 7천 원에서 32만 원 정도를 돌파를 해야지만이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구간을 예상을 염두에 두시고 돌파가 나올 때 그때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가시면은 가장 무난한 대응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 이 시간 종목별 흐름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마감 전략과 함께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레프리콘 인베스트먼트의 임재우 대표 지금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장 마감을 한 26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장 초반부터 약세 전환을 한 이후로 지금도 코스피는 1860선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예, 일단은 어차피 시기적으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주체가 없습니다. 매수 주체도 없고 매도 주체도 없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흐지부지 지나가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하지만 그 전주에 있었던 어떤 미국 경기 지표에 있던 호조에 의해서 그런 사인에 의해서 약간의 연장선상에서 좀 상승을 좀 기다렸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둔화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고요. 이게 흐지부지해서 뭔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큰 변화는 없겠다 이렇게 전략을 짜 주셨는데요. 2011년도 이제 거래일수로 4거래 정도가 남았습니다. 오늘 유럽과 미국 증시가 쉬어가기 때문에 일단 내일장 국내 증시도 지지부진하겠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 증시 쪽에서 지표들이 호전된 결과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체크해 볼 만한 지표들을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지표들이 미국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요. 27일에 있는 미국의 10월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하고요. 그리고 28일
있는 컨퍼런스 보드 그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9일에는 그 주간 신규 실업 그 수당 청구 건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30일 날에 11월 그 미결 주택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그 전체적인 모든 지표가 그 양호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 큰 변화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미국 시장에서 이번 주에 그 소매업체, 그 연말 그 소비 시즌에 의한 그 소매업체들의 판매 데이터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 심리가 그 회복되었는지, 미국의 소비 심리가 되었는지 어떤 그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가 될 것 같고. 어차피 그 전에 좋았던 그 고용 지표가 그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 쪽에서 발표될 경제 지표들 정리를 해봤고요. 28일, 29일도 이탈리아 국채 만기가 국채 입찰이 있는 것으로 또 알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는 PMI 발표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지표들도 정리해 주십시오. 예, 지표보다는 일단은 그 28, 29에 이탈리아는 220억 정도의 그 유로 국채 입찰이 있는데요. 예. 앞서에 있었던 그 스페인 국채 입찰이 무난하게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무난히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장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중국입니다. 중국의 30일 날 PMI 지수가 이제 그게 발표가 되는데요. 예. 이게 가장 그 제조업 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중국의 성장 동력이 어떻게 되었나 그 판가름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전달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전달이 한 2년 9개월 만에 최초로 90, 그러니까 기준선인 50 이하로 떨어졌었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번 달에 이런 PMI 지수가 그 소비자보다 그 제조업에 대해서 어떻게 그 상승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판가름할 수 있는 그 지표를 보는 것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주 4거래일 정도 남았죠. 이번 주는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에 따른 전략 좀 짜주십시오. 지금 좀 뺀 게 있는데요. 예, 빼먹은 가장 게 중요한 있으세요? 게 지금 또 되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란의 어떤 군사적인 움직임도 있고요. 또 이라크의 어떻게 보면 그 종족 분쟁이 좀 있는데요. 이것에 의해서 유가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조정, 유가 시장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북한의 어떤 정치적 그 세습이 안정적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좀 지켜보면서 그 대응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S&P에서 신용평가사죠. 유럽에 대한 어떤 15개국에 대한 신용 강등에 대한 언급이 약간 나왔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려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 대응에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대이란 제재 움직임에 북한발 리스크 여기에다가 또 국제신용평가사 S&P의 유럽 국가 신용등급 강등까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변수 짚어볼 만한 것들 우리가 체크해볼 만한 사항들을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이제 시장 흐름 전망해 주시고요. 전략 좀 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돌출 악재만 없다 그러면 앞선 들은 돌출 악재만 없다 보면 그 미국 경제 지표가 일단 호전을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 특별한 매수세도 없고 이벤트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차라리 우려할 수 있다면 유럽 재정 위기, 그러니까 주정 위기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그러니까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내년 초에 있는 채권 만기가 도래가 되는데 그것도 좀 우려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또 미국 긴축 재정이 시작됩니다. 그거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세계적 우려가 되고 있는 그 중국의 성장 둔화에 대해서 그것도 좀 관심 갖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불확실성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어차피 우리 시장에서는 배당 목적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었는데요. 이것들이 내년 초에 정리할 수 있는 정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그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면서요. 종목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을 확대해 가지고 내년 초 시장에 대비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맞겠다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번 맞습니다. 금년도 내에 다시 좀 추가 매수를 해서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는 줄이는 게 맞겠다.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나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제 생각에는 한 50% 이상 갖고 가셨다가 예, 굉장히 보수적이시네요. 예. 내년 초에 움직임이 상당히 많아요. 변동수가 많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응하시려고 그러면 그 대응하셨을 때 어차피 이게 우상향한다고 보았을 때는 지금 내려갔을 때 좀 저가 매입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현금 보유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는 살 시기를 좀 주겠습니까?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볼 때는 유럽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요. 우려가 지금 중국의 도움도 있고
다른 브라질의 그러니까 그 신국가들, 그러니까 신흥국가들이 좀 도움을 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미국이 워낙 또 호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 빼고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우상향하고 좋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년 초에 조금 반등을 좀 더 떨어지더라도 그걸 또 매입 시기로 보는 것이 또 나을 것 같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월요일에 김정일 사망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을 때 이때 주식을 사서 지금까지 수익을 내셨던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일단은 차익 실현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이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주식 비중을 50% 이상 줄인 이후로 4월 만한 업종이나 종목들을 추려 놓은 다음에 살게 해줬을 때 얼른 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관심 업종이나 종목 어떤 것들 보시는지요? 예, 제일 먼저 보면 그 미국의 그 고용 지표가 많이 나와죠. 고용이 많이 늘어나면 소비도 많이 늘게 되죠. 그러니까 소비에 관련된 그 수혜주가 있는데요. 예를 네. 들면 IT의 전자전기 정도, 그리고 중소 부품들을 관심 있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최대 그 소비 시기가 들어옵니다. 이제 춘절이요. 예. 춘절이요. 예, 춘절에 대한 그 중국 내수주에 관심을 들여서 그런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봐주십시오.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팔았을 때 제품 가격의 5에서 7% 정도는 우리나라 국내 이익으로 좀 돌아온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IT 부품이나 장비 쪽으로 좀 사보면 괜찮을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전기전자로 말하면 꼭 집어서 말한다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그 스마트 부품의 어떤 중소형의 그 부품주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중국에 대해서는 말하면 소비를 하게 되는데 네. 중국 내수주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홈쇼핑이라든가 안 그러면 먹고, 입고 이런 쪽에, 그러니까 의식주의, 그러니까 의식에 대해서 그거에 관련된 관련주를 좀 관심을 갖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국내 홈쇼핑주 또 의류 쪽, 화장품 쪽까지도 관심 갖고 지켜보면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오늘 사볼 만한 관심 종목을 들고 나오셨는지요? 예, 오늘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그 연말까지,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는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어떤 포트폴리오 조정보다는 지켜보시고 대응하는 것이 낫고, 외려 그러니까 수익이 난다 치면,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서 어떤 그 지표에서 수익이 난다 치면은 지금 그 현금화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임재호 대표께서 지난주까지 들고 계셨던 포트폴리오 내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4가지 종목이 있네요. 현금 비중은 40%가 있으시고요. 현대위아, CJ 오쇼핑이 20%, 현대제철과 넥스지가 10%씩 비중이 있으십니다. 현대위아가 10월 17일에 편입이 됐었고요. 현대제철이 10월 31일에 편입이 됐었고, 넥스지가 11월 7일에 사졌는데요. 수익률이 이제 벌써 30%가 났습니다. 예, 가장 궁금한 종목이 지금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임재호 대표님, CJ 오쇼핑이요. 매수한 이후로 마이너스 40% 등락이에요. 이 종목 계속 보유하시는 건지요? 이게 마이너스 지금 40%? 마이너스 4%로 잘못 네네. 나갔군요. 40%,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40% 바로 예. 충전해야 되겠죠. 지금은 4% 정도 내었는데요. 이거는 예. 지금 보면 시기상 지금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계속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표로 한 거는 중국의 춘절입니다. 예. 이게 또 CJ 홈쇼핑 자체가 중국에 상당히 많은 메리트가 있는데요. 가장 동방 CJ 홈쇼핑은 중국에서 상하이에서 가장 큰 홈쇼핑 매체이고요. 이게 좀 소비 매체이기 때문에 내수주에 관련돼 있어서 상당히 양호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 도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다 우상향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윗골이 고장 크게 내려와 있지만 앞으로 지금 반등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걸 좀 보유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목표가까지는 무난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중국 내수 소비가 늘 경우에 CJ 오쇼핑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CJ 오쇼핑 목표가를 31만 5천 원 주셨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셨던 분들은 마이너스 40%하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언급을 한 거고요. 마이너스 4% 정도의 등락이었습니다.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 하셨었고요. 넥스지 같은 경우에는 12월 15일에 최고가가 8,900원까지 나오면서 목표가 달성이 됐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홀딩이십니까?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전에 이제 좀 분할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좀 내려앉았는데 이게 보면 매수대가 그러니까 세력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세력이 많이 붙어 있을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력은 한 번에 다 팔지 않습니다. 야금야금 팔았다가 다시 팔고 다시 조정을 하고 팔고 조정을 하는데요. 이거는 한 두세 달 더 갖고 계시면은 보유하고 계시면은 좋은 이유가 날 것 같고요. 지금은 매수 시기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고점 8,900원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하셨던 것도 다시 분할 매도하셨던 거 다시 분할 매수하는 방법. 그래서 이득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 움직임을 봤을 때 어차피 30%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 뭐 계속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다시 매도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보다 내년 초까지 한번 끌고 가시는 게 제가 생각에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임지우 대표님, 나머지 종목들도 좀 봐주세요. 현대위아는 오늘 1% 추가로 더 오르네요. 근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어차피 뭐 이게 수급에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뭐 기관도 받쳐주고, 그 다음에 외국인도 받쳐주고 있는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위아 같은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도요타 같은 경우, 도요타가 지금 새로운 부품 업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이 워낙 엔화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 때문에 생산체를 좀 바꾸려고 그래요. 그럴 때 후보군에 현대위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내년에도 뭐 자동차 시장이 좀 경직되지 않겠냐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영향력 없이 부품주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FTA가 지금 실행된 이후에 좀 더 호재로 이어져서 이게 좀 더 매수가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도표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일표 말고 주간 걸 보게 되면 지금 뭐 어느 정도 지지선 연결돼 있고요. 지금 좀 더 일일편을 보게 되면 다시 반등, 지지선을 받고 14만 원 지지 밑에서 약간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무난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한 종목 남았죠. 현대제철 비중은 10%지만 흐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네,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제철 업종은 지금 비수기입니다. 예. 비수기인데요. 일단은 비수기이긴 하지만 내년 초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재고가 지금 다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재고 조정에 들어갈 것 같고요. 재고 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어차피 다시 재매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어차피 가격 조정도 될 것 같고 어떤 고로의 움직임, 즉 고로를 확장했기 때문에 좀 더 내년 초까지는 이게 무난히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게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면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도표를 시켜 보시게 되면 주 단위 수표를 보시게 되면 윗꼬리가 이제 빨갛게 들어 올라와 있죠.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연말에는 지지부진하겠지만 내년 초에 어떤 사업 방향성을 봤을 때는 우상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임재호 대표님 종목들 오늘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최종적인 포트폴리오 결과를 공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종목의 변동은 없으셨고요. 총 4가지 종목 그대로 홀딩하십니다. 현대위아, CJ 오쇼핑이 20%씩 비중을 실으셨고요. 넥스지, 현대제철 10%씩 있습니다. 넥스지는 30%나 수익을 내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현금 비중이 40%입니다. 현대위아가 오늘 장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1% 정도의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넥스지가 30% 수익률, 또 현대제철과 CJ 오쇼핑이 아주 조금 부진하지만 그래도 홀딩한다면 목표가까지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레프리콘 인베스트먼트의 임재우 대표와 함께 마감 전략 포트폴리오 잡았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장, 내일 장 1부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마감 종가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